지금 박앤세일, 빅 박앤세일 시장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시장 뭐 오르고 내리고 어떤 종목하고 공부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간단하고 이 심플한 원리를 사회 초년생 때 알았으면 그냥 투자하세요. ETF, 저TF 송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인사가 정말 안녕하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직접 투자해보니까 이 말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계좌는 지금 다 녹아내리는데 더 빠질까봐 사지도 못하고, 지금 심지어 신나게 올라갈 때 그거 사느라고 현금도 다 바닥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넋놓고 바라봐야만 되는 이 상황이 개탄스러운데요. 제가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은행에서는 뭐 예금 적금뿐만이 아니고 펀드도 팔았고 보험도 팔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다 팔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면 차트가 거의 제가 보는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를 기록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시장이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온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그때 저희 이제 객장에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탁 내놓으시더니 이 중에 5천만 원을 나눠서 2개의 펀드에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흠찐 너무 놀란 거죠. 왜냐면 지금 모두가 다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래서 그때 막 지점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고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날 1억 원을 펀드 2개에 투자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의 승리였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라라는 말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일반인들은 투자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 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대표지수 ETF가 나옵니다. 대표지수가 뭔가요? 이제 코스피 2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의 기업,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나스닥 100,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100개의 기업을 알아서 모아주잖아요. 알아서 바구니를 구성을 해서 이 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에너지 기업이 이제 1위 기업이었다면 뭐 2000년대 들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이런 바뀌는 산업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주죠. 왜냐면 이 200개, 500개, 100개의 바구니 안에는 그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거를 너 잘한다, 장사 잘해, 너 들어와. 너 지금 보니까 좀 시원찮네, 너 나가. 라고 알아서 그 비중을, 이 종목을 교체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표지수 ETF만 넣어두면은 매크로 지표, 물가니, 뭐 금리니 이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일단은 자산의 50% 이상을 이 대표지수 ETF로 탄탄하게 반석을 다지고 그 위에 테마형, 그 위에 개별 종목 이렇게 올리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떤가요? 9,100선까지 가파르게 정말 수직 상승하다가 지금 또 순식간에 7,200선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거품으로 인해서 올랐다가 빠진 건가?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싸요. 그러니까 버블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해 있는데 주가가 지금 7,200까지 또 가파르게 빠지면서 이 코스피의 가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싸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대표지수 ETF를 줍줍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 코스피가 급락해서 지금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이 6.17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6.17배가 어느 수준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 6.27배였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로만 치면은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앤세일, 빅 박앤세일 시장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근본 중의 근본 대표지수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 또 수많은 대표지수 ETF들 중에서 경쟁력이 더 있는지 딱 3개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지수 ETF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직장생활 몇 년 차로 보이세요? 제가 지금 직장생활 19년 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나왔던 2008년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아무 생각 없이 다달이 코스피, S&P 500, 나스닥 100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아니 뭐 나눌 수도 있겠죠. 매월 5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2008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투자를 했고요. 배당은 재투자하고 또 세금, 뭐 환율 이런 거는 다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까지 18년 7개월이죠. 이렇게 하면은 투자 원금이 1억 1,15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코스피 200 ETF에 월 50만 원씩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억 1,150만 원은 3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4억 6천만 원이 돼 있고요. 나스닥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연평균 수익률로 가정해서 추정치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불어나고 있다. 수익이 끊겼을 때 월배당 ETF에 집어 넣어놓으면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값입니다. 노후 준비 그냥 끝난 거예요. 와, 이렇게 하지만 저는 50만 원씩 18년을 투자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께 지금 뭐 시장 뭐 오르고 내리고 어떤 종목 픽하고 공부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연금 계좌, 연금 저축 펀드에서 대표지수형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난 사회생활 한 10년 정도 이제 더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앞으로 10년을 더 투자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요. 앞으로 10년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평균 수익률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의 원금은 여전히 1억대입니다. 1억 7,150만 원이고 근데 이 1억 7,150만 원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거는 9억 원으로 바뀌고요. S&P 500은 13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24억으로 변신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 꾸준히 50만 원씩만 넣으면요. 20억 넘게 노후 자금을 모아서 그냥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고 이 심플한 원리를 참 못 지켜요. 그쵸? 왜냐면 20년 후에 돈을 찾는다 그러면 내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5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달이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왜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야 되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수익률이 이렇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이제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배당이 들어오면 그 배당에 대한 과세를 이제 미리 떼지 않고 이 계좌에 먼저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 연금소득세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복리의 스노우볼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투자를 했을 때는 1억 7,500만 원이 24억까지 불어나는 걸 봤고 그렇다면 50대 초반이 돼도 아직 일할 기운이 남았다. 그래서 나는 10년을 더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046년 7월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투자금은요 2억 3,150만 원. 원금이 늘어나는 건 아주 미미한 천천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가파르게 늘어나죠. 수익금이 투자가 돈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연평균 15, 17% 가정했을 때 약 15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와 사회 초년생 때 알았으면 저는 매월 50만 원씩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은행원이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지금부터 50만 원씩 매월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미래에는 더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AI의 엄청난 이 발전, 이 AI의 성장,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이 AI의 등장 이후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얼마만큼의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한 이제 주주인 저도 그만큼 제 자산도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AI 시대에는요, 노동소득뿐만이 아니고요, 자본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5%였다면 앞으로 30년은요, 연평균 20%가 될 수도 있고요.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표 지수별로 이제 과거 30년의 수익률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기술주 100개에 투자를 하는 대표 지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만 이 장기 수익률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약 15.2%, 과거 30년 동안의 수익률이 연평균 약 15%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년 누적 총 수익률은 거의 한 68배에서 72배, 70배.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스닥 100에 넣어놨으면 한 70배 정도 벌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P 500은 약 10.5%, 그리고 이것도 역시 30년 전 대비 20배 내외의 성장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원래 한 6, 7%였는데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많이 올라와서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약 9% 정도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13배 정도 이 성장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표 지수에 그냥 투자하세요. 지금 뭐 AI에 어디에 병목이 있는지 지금 그 병목을 쫓아서 다니면서 뭐 이것 샀다가 팔고 저거 샀다가 팔고 그러면서 계속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 기본 자산, 내 투자금의 50% 이상은 반드시 이 대표지수 ETF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리에 콕 하고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복리 하는데 도대체 도통 복리가 뭔지 와닿지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리의 힘을 나타내는 이제 문제를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오늘 당장 10억을 주겠다. 아니면 오늘 100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매일 2배씩 늘어나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을 여러분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희 PD도 지금 10억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존니 대표님이 복리의 힘을 나타나는 거 설명하실 때 쓰시는 이 사례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비록 100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일이 되면은 200원이 돼요. 그 다음날은 400원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800원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1600원이 돼요. 이러고 쭉쭉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열흘이 지나잖아요. 10만 원이 됩니다. 에잉? 10만 원? 열흘 됐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면 당연히 10억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4일이 되면요, 100만 원이 되고요. 17일이 되면 1000만 원이 돼요. 매일매일 2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이 되는 날이 24일 차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1차가 되잖아요. 10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A를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에요. 처음부터 그 기간 정도까지는 아주 미미하게 오릅니다. 근데 막판에 정말 아주 좁은 구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내려가도 그 가격에 들어가야 되고요. 올라가도 그 가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눈덩이를 계속 불려가야 마지막 단 며칠, 지금 이 사례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10억에서 100억, 100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덩이를 굴려서 막판에 이 수직 상승하는 구간을 누리려면요, 오래 투자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 오늘부터 대표지수 ETF에 투자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수많은 대표지수 ETF 상품 중에서도 어떤 상품에 좀 골라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떤 기준을 봐야 될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지수를 추종을 해도 이게 패시브 전략이냐, 액티브 전략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보수도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 비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상품 선택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3가지 정도 이제 ETF를 추려봤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대표지수 ETF부터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ETF 최초로 상장된 ETF가 바로 이 코덱스 200이죠. 무려 2002년도에 상장을 한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타이거 200. 이거는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코덱스보다 삼성운용보다 한 6년 정도 더 늦게 출시를 했죠. 2008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폴리오가 대표적인 액티브 운용사, 1위 운용사니까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마지막으로 이제 코액트도 역시나 액티브 운용사예요. 이 상품은 올해 5월, 이제 상장된 지 한 달이 갓 지난 상품이에요. 4가지 상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순자산은 역시나 코덱스 200이 25조가 넘죠.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타이거 200이 10조 3,900억, 타임 코스피 액티브가 4,089억, 그 다음에 코액트가 이제 한 달 된 상품이니 255억. 아직 좀 소규모죠. 그 다음에 보수를 보면 총 보수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실비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0.17%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이 0.08%예요. 이 두 개만 봐도 둘 다 똑같은 패시브인데 이 보수, 실비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타이거가 싸다. 그리고 타인 거는 1.2%예요. 와, 이 차이가 0.08%와 1.27%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타인 코스피 액티브가 가장 보수는 실비용이 비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코액트 거는 0.5%대예요. 생각보다 액티브 치고는 그렇게 높은 보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구성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인데 여기 보면 구성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이제 1, 2위로 편성이 돼 있죠. 물론 이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는 이제 운용력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ETF라 확실히 종목 구성이 좀 다르죠. 코덱스 200은 그대로 이제 시총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잖아요. 패시브 상품들은. 그럼 1위부터 이제 다 똑같습니다. 이 순서가 똑같고 이 액티브 상품들만 이제 구성 종목의 비중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다음에 타임 코스피 액티브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양식품 APR 순이에요. 근데 코액트 코스피 액티브는 삼전, 닉스, SK스퀘어, KB금융 순입니다. 어떤 거를 더 중시하는지가 이 구성 종목에서 좀 보여지죠.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연초 이후로 수익률을 볼게요. 타이거 200이 94%, 코덱스 200이 94%. 근데 코스피 액티브가 82%. 아, 액티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시브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걸 좀 볼 수 있죠. 이 코액트는 지금 아직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한 달 걸 볼까요? 한 달 거를 봐도 타이거 200이 제일 적게 떨어졌고 타임 코스피 액티브가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와, 이거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 때문이 아닐까. 이게 비용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거든요. 특히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위 종목 2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대표 지수는 아무래도 대형 그냥 패시브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1년 수익률을 늘려서 보면은 그래도 역시 타이거, 미래에셋계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3년치로 봐도 타이거가 1등입니다. 5년치로 늘려볼게요. 5년치 역시 타이거가 205%, 202%, 173%. 이걸 보면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대표지수 ETF는 타이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운용의 타이거 상품이 가장 수익률이나 보수나 이게 더 좋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국내 상장에 한할게요. 왜냐면 이제 해외 상장 파이나 뭐 QQQ 이런 해외 상장하는 직투 ETF들 같은 경우는 별세 계좌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ISA나 연금저축펀드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컨텐츠다 보니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순자산 규모로 가장 큰 패시브 ETF 3개랑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액티브 ETF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코덱스 미국 S&P 500 삼성자산운용의 상품이 이제 2021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은 미래에셋 운용 거고 202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상식인데 타이거는 미국을 잘하고요. 코덱스는 한국을 잘합니다.
이제 한국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덱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운용이 코스피 200 제일 먼저 상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후발주자로 미래에셋운용은 우리가 미국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 S&P 500은 오히려 미래가 더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순자산도 19조 8,700억 원으로 이제 미래에셋게 더 크고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9조 9천억이니까 삼성권은. 그래서 순자산 9조 9천억, 19조 8천억 원, 그다음에 에이스께 4조 2천억 원, 세 번째로 더 크고요. 그다음에 타인권은 4천억. 굉장히 소소하죠. 이 친구들에 비하면. 그런데 수익률을 볼게요. 연초 이후 수익률. 타인 미국 S&P 500 ETF 28.02%, 코덱스 14%, 타이거 14%, 에이스 13%. 아니 순자산은 지금 10배 이상 더 높은데 이 타인 거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연초 이후에 어쨌든 지금 2배예요. 그리고 1년으로 늘려볼게요. 1년은 타인께 역시 54%, 나머지는 다 33%. 비슷하죠. 3년은 복리로 이제 장기간 투자했을 때 상황이니까 3년도 역시 188%, 나머지는 101%에서 2%. 5년 수익률을 보면 더 벌어지죠. 타임 미국 S&P 500 액티브가 248%,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38에서 139%.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와는 달리 미국 S&P 500에서는 액티브 운용사의 실적이 더 좋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볼게요. 자, 나스닥 100 ETF도 이제 제일 운용 순위 순자산 1, 2위인 코덱스 타이거 거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이제 액티브 타인 거, 코액트 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S&P 500에 코액트 게 없었던 거는 코액트는 S&P 500 액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갖고 와봤고요. 역시나 순자산은 이제 타이거가 가장 크죠. 11조 4천억. 그다음에 얘는 8조 8천억, 타인 거는 2조 6천억, 코액트 거는 7,100억. 근데 이 코액트께 제일 늦게 상장됐어요.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얘는 나스닥 100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금 그 지수의 구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볼게요. 이 패시브 친구들은 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똑같죠. 이 순위가. 근데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는 샌디스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AMD, 인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AI 인프라 기업에 지금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는 뭐냐면 기초지수, 비교지수가 이 나머지는 다 나스닥 100 지수예요. 근데 이 코액트 것만 나스닥 종합지수를 기초지수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훨씬 더 종목 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픽을 해가지고 운용력의 재량껏 이제 59종목을 이제 담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금 다르죠. AMD, 인텔, 마이크론, 샌디스크, 구글, 엔비디아 약간 이 타인 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가 가장 높습니다. 60.69%. 그 다음이 타인께 56%. 그 다음에 코덱스 타이거권 20%. 1년 수익률 늘려볼게요. 1년 수익률이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이게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ETF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익률로 지금 성과를 증명을 하고 있다. 2배 이상 올랐고 1년 동안. 그다음에 타인께 80%, 나머지 애들은 다 40%대입니다. 3년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 코액트는 지금 상장된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타인께 300%가 넘게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코덱스 타이거 거는 128%, 127%.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결론은 뭘까요? 일단 코스피는 타이거 200, S&P 500은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은 코액트의 미국 성장기업 액티브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코스피, 국내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패시브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액티브로 투자를 한 ETF가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미국
거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데 한국 거는 액티브가 힘을 못 쓰는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얘기가 미국은 한 종목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롭대요. 우리나라 이 대표 코스피 200 지수는 워낙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국내 또 미국 이 대표 지수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스닥을 뺀 거는 이제 코스닥은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할, 체질을 개선해야 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코스닥은 일부러 좀 제외를 시켰고요. 이렇게 코스피와 S&P 500, 나스닥 100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좀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일수록 더 이제 마상을 입고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좀 풀주거 다니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수 ETF에 관심을 갖고 뭐 꾸준히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TF, 저TF가 Y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눌러주세요. 뿅!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